인체도 자연의 일부, 자연도 인체의 일부. 안녕하십니까. 문광철의 약선사랑, 변증약선 제6강 사계절 약선요리 마지막 때는 겨울 약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은 짠맛은 적게 하고 쓴맛과 단맛은 많이 해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겨울은 왜 짠맛을 적게 해야 되느냐. 겨울이 겨울인 이유는 짠맛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겨울을 맛으로 표현하라 라고 한다면 그건 곧 짠맛입니다. 그래서 짠맛이 넘치기 때문에 겨울이고 짠맛이 충실하기 때문에 겨울인 겁니다. 우리가 짠맛으로 억센 것들을 부드럽게 하고 또 강한 것을 이렇게 녹이는 그런 작용들을 하게 되는데, 소금 같은 경우에 쇠붙이 같은 걸 넣어놓게 되면 완전히 산화가 돼서 쇠붙이도 다 녹여버리는, 그래서 굉장히 산화력이 높은 그런 것이 바로 소금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바로 그러한 짠맛이 강하기 때문에 바로 겨울이 된 거죠. 낙엽이 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되어지는, 그래서 생명을 이제 붙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제 겨울의 상황. 겨울에는 봄을 준비하기 위해서 혹독한 이제 추위를 견뎌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위를 견뎌내면서 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되어져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짠맛은 줄이고 쓴맛과 단맛을 증강해야 된다. 이게 바로 약선의 출발점, 겨울 약선의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겨울이 되게 되어지게 되면 이제 많이 생기는 이제 질환들 같은 경우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제 그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통계를 쭉 보게 되어질 때, 간경화, 간염, 결핵, 고혈압, 뇌혈관, 당뇨, 신부전, 심장, 알러지, 암, 폐질환들까지 쭉 포함을 해가지고 실제로 1월 달에서 12월까지 통지를 내보게 되면 현격하게 12월 달에 증가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거의 여기에 보게 되면 62,602를 차지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환절기를 제외하고는 겨울철에 현격하게 바로 질병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간경화도 역시 이제 그다음에 간염이나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부분이 이제 그 뇌혈관, 고혈압에 관련된 부분과 그다음에 뇌혈관 쪽에, 그다음에 심장 쪽 이런 부분에 훨씬 더 높은 빈도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질병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예방을 하고. 그래서 옛날부터 어른들이 겨울을 견디면, 어르신들이 겨울을 내면은 또 한 1년은 더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 겨울은 추위에 혹독한 이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노인들에게도 역시 겨울의 삶은 녹록지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10년간의 뇌혈관 질환의 월별 사망수를 통계로 잡아본 건데요. 여기 같은 2월달과 3월달, 4월, 5월, 이 겨울을 끼고 있는 이 부분과 그 다음에 12월, 1월달을 끼고 있는 이 부분이 뇌혈관 질환의 빈도수가 가장 높은 그런 상황인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계절별로 혈관 질환을 다시 한번 보면 역시 겨울이 되게 되면 가을에 비해서 현격하게 치솟고 있는 질병의 유형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고혈압, 뇌출혈, 말초 혈관 질환. 그래서 혈액순환과 관련되어진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계절별로는 겨울이 되겠다.
그래서 활혈작용과 행기작용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의열들에 대한 부분들, 피가 끈적끈적한 혈어 증상들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 바로 겨울의 약선에 있어서 필수적인 하나의 이제 항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절별로 항문 질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 가을에서 겨울로 올라갈 때 항문 질환이 가장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겠지만 그 질병들 중에서 그 대부분이 겨울에 발병률이 높고 겨울에 또 사망률도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화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겨울에 영양의 언밸런스가 가장 도드라지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영양의 언밸런스가 가장 심각하게 드러나는 시기가 바로 이 겨울이다 보니까 또 역시 질병이 많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겨울 약선에서는 무엇보다 또 이 영양의 밸런스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짠맛은 적게 하고 쓴맛과 단맛을 이제 많이 해야 되죠. 그런데 겨울이 되게 될수록 전통적인 우리가 식사 방식들에 의해서 짠맛이 강해요. 그리고 예전에 전통적인 방식으로 해서 이제 겨울에 이제 이런 채소들이 나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김장을 하게 될 때 아주 굉장히 짜게 간장, 된장, 고추장을 담을 때도 짜게 하다 보니까 소금의 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그리고 겨울에는 짠맛을 적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겨울에 짠맛을 더 많이 먹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다 보니까 질병이 더 노출되어지고 또 영양의 밸런스는 더 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표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지방과 탄수화물, 그 다음에 나트륨과 칼륨에 대한 부분을 좀 이제 살펴보게 되어지면, 뭐 비타민 종류는 이제 놔두더라도 이 짠맛과 직접적인 관련된 부분은 이제 나트륨과 칼륨이 이제 짠맛과 이제 관련이 되겠죠. 그리고 지방과 탄수화물 같은 경우도 역시 영양의 밸런스 부분에 있어서 이제 도드라지게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지방 섭취도 역시 상당히 겨울에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탄수화물 섭취도 있는데, 단백질 섭취가 조금 이제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남자들이 탄수화물 섭취가 현격하게 더 많죠. 그리고 지방도 역시 여성의 40의 부분이라 한다면 남자들은 55, 그리고 탄수화물 같은 경우도 여성이 279라고 한다면 남자 같은 경우는 346에 해당됩니다. 음식을 짜게 먹는 부분 같은 경우도 남자들이 그 전체적인 이 섭취량으로 봤을 때 4,706개 그 칼로리를 그 양을 섭취를 하고 있는 것에 반하게 되어지면 보게 되어지면 그 여성들 같은 경우는 3,347 정도, 거의 3분의 1 정도 이상을 더 많이 남자들이 나트륨 성분을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칼륨 같은 경우는 더 적어요. 칼륨 같은 경우는 적어도 여기에 해결되려고 하게 되면 칼륨 성분도 4,000 정도까지는 섭취가 이루어져야 우리 WHO에서 권장하는 한 3g 정도, 하루에 3g 정도를 채우면서 할 수 있는 양이 될 텐데, 이 정도면은 7g, 8g 이상 섭취를 하고 있는 거죠. 하루에 7g, 8g을 섭취하면서 칼륨의 양은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칼륨을 거기에 비례해서 섭취를 한다면 나트륨을 좀 섭취를 많이 해도 이제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칼륨이 나트륨을 품고 이제 외부로 이제 배설이 되니까. 근데 칼륨 성분을 적게 섭취를 하게 되지면, 그러면서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게 되지면 이제 혈관이 이제 녹아나는 거죠. 그 세부치도 녹여버리는, 산화시켜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강력한. 그래서 강한 농도의 나트륨은 우리 몸에 그 부식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소금량도 적게 섭취를 하고, 그에 반해서 칼륨도 적당하게 좀 더 섭취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다른 계절에 비해서 또 이 짠 것을 더 많이 먹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는 짠맛을 줄이는 것이 관건 중에 관건이다. 그리고 나물 종류와 같은 것을 통해서 쓴맛과 단맛을 늘리는 것이 굉장히 약선에서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겨울의 특징을 보게 되면 겨울은 입동에서 시작해서 소설, 대설, 동지, 소환, 대안까지 이 6개 절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기후는 한랭하다, 차갑고 시원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만물이 잠복하고 저장되어지는 계절이다. 저장되어 있는 계절이다. 사람들도 역시 상대적으로 활동이 적고 밤이 길고 낮이 짧아지는 자연현상입니다. 자연현상에 이제 순응하는 부분이 든다 한다면 일찍 자고, 일찍 밤이 왔으니까, 해가 졌으니까 일찍 눈을 감고, 그 다음에 늦게 해가 뜨니까 늦게 일어나야 하는 것이 바로 계절 겨울 양생의 하나의 방법이 되어지는 거죠. 주로 겨울에는 이 풍과 한해에 대한 부분, 바람과 차가운 것으로 인한 질병이 이제 많고, 인체는 양기가 이렇게 감추어져 있고, 양기를 받아 감추어 있다 보니, 기혈이 안으로 들어가고, 피부가 치밀하고, 수습이 체표로 나오지 못해서 신장과 방광의 기화작용에 의해 일부분의 진액이 전신으로 퍼져나가고, 대부분의 수분은 방광에 모여서 이 소변으로 이제 배출되어지는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장의 부담이 상당히 커지는 계절이죠. 신장염이나 신우신염이나 유뇨 증상이나 요실금 증상, 수종 같은 이러한 병들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신장을 잘 보호해야 되는 거죠. 겨울이 바로 신장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인데, 겨울이 짠 음식을 많이 먹다 보면 신장에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겨울 자체도 짠데 이 짠 계절에 짠 음식을 먹다 보게 되어지면 당연하게 심장과 위장 계열의 문제를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어지면 더더군다나 저항력이 약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심장, 위장, 폐장, 이 장기 기능들이 약해지게 되어지고, 기관지염이나 위통, 그리고 심근경색 등과 같은 병이 나타나서 감기나 관절염, 기침이나 고혈압의 병도 가중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겨울을 총체적인 부분으로 한번 보게 되면 겨울은 짠맛이라겠죠. 짠맛이 넘치기 때문에 겨울입니다. 이 짠맛이 넘치기 때문에 겨울인데, 이때 짠맛을 더 섭취를 하게 되어진다 한다면, 짠맛을 더 플러스를 하게 되어진다면, 짠맛을 플러스 하게 되어지면 이게 더 커질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면 정상적으로 극을 해야 되는데 극을 너무 강하게 극을 하게 되어서 심장과 소장이 상한단 말이에요. 그럼 심장과 소장이 상하게 되면 심장과 소장에 질병이 생겨나게 될 거 아니에요. 증상이 나타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심장과 소장을 자양할 수 있는 쓴맛을 많이 먹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겠죠? 쓴맛을. 또 아울러서 신장이 이제 부담스럽게 되어지는 신장의 기능의 약해짐으로 인하여서 비장과 위장에도 원래는 비장과 위장이 이렇게 수를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크다 보니까 신장과 방광이 바로 비장과 위장을 오히려 모욕하는 이러한 일도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장과 위장이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비장과 위장이 불편해지게 되면 또 증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비장과 위장을 도울 수 있는 무슨 맛? 단맛을 보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단맛과 쓴맛이 보충됨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그 짠맛을 줄임으로 인하여서, 짠맛을 이제 줄이는 것을 통해서, 짠맛을 줄이는 것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지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겨울은 영양 보충하고 열량을 저장하는 약선이 좋다. 그리고 겨울에는 짠맛을 적게 하고 쓴맛을 많이 먹어야 한다. 노인들에게는 겨울철이 겨울을 잘 보아야 된다. 왜냐하면 겨울은 바로 노인의 계절이기 때문에, 그리고 노인들을 위한 이 겨울 음식으로는 짜지 않게 먹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이제 죽 종류가 되겠습니다. 죽을 통해서 약선을 진행하는 것도 겨울 약선에는 굉장히 좋죠. 그리고 영양 밸런스 맞추기에도 죽이 가장 편해요. 가장 편하죠. 그리고 우리가 전통적인 약선의 레시피들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3분의 1 정도는 죽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생 음식들이요. 겨울철에는 양음양신, 자음양신이죠. 자음양신. 양음양신도 괜찮아요. 음기를 자양시키면서 신장을 키우는 약선이 되겠습니다. 신장의 기운이 허약하게 되면 양기가 허약하고 허리와 다리가 쉬고 약하고 질병이 잘 걸립니다. 그리고 겨울에 신장 기능이 만약에 정상이 되게 되면 추운 기후를 잘 적응하고, 그렇지 않게 되면 신진대사가 잘 되지 않아서 질병에 이제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추위를 잘 견디게 하는 신장에 보하는 방법이 필요하겠는데, 이게 바로 양음양신이 대한 부분이 되겠고, 양고기나 개고기 등으로 신장을 따뜻하게 하면서 열량을 높이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고요. 또 신장을 보호하면서 신장을 이롭게 하는 작용을 하는 식품으로 포도나 밤, 용안류 등, 그리고 검정색 식품 같은 경우가 또 신장으로 들어가서 신장을 강하게 하는 효능이 있겠는데, 흑미라든지 검정콩, 검은깨, 검정대추, 흑목이버섯, 오골계, 그 다음에 미역과 같은, 그리고 다시마, 김 같은 것이 바로 겨울철에는 좋은 약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짜지 않아야 된다. 짜게 하면은 안 된다. 겨울철에 보호하는 약선을 주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 보호하는 약선을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상황이 있겠습니다. 겨울철에는 당연히 보호하는 입장인데, 좀 주의해야 되는 것이, 맹목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좀 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체가 건장한 사람은 보호할 필요가 없죠. 체력이 이제 허약한 사람, 기가 허한 사람, 혈이 허한 사람, 양이 허한 사람, 음이 허한 사람, 이렇게 그렇게 구분이 되어 수 있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 허, 음, 양 중에 하나만 보호하는 방법은 이제 가능하면 피해서 기와 양을 같이 보호한다든지, 혈과 음을 같이 보호한다든지, 아니면 기와 혈을 같이 보호한다든지, 양과 음을 같이 보호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택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죠. 또 신체가 허약하고 비소화 능력이 떨어진 사람 같은 경우에는 느끼하고 기름진 음식보다는 좀 청량한 음식이 더 좋을 수가 있죠. 청량한 음식이 따뜻하면서도 깨끗한, 느끼하지 않고 담백한 음식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호를 할 때는 한쪽이 치우치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걸 이제 주의할 상황으로 보시겠고요. 겨울에 좋은 약선 식품으로는 이제 어육류의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그 다음에 닭고기 이렇게 있겠고, 검정색 식품이 신장에 좋을 수 있는 흑미, 검정콩, 검정깨, 검정대추, 모기, 김, 다시마, 오골계, 흑염소 같은, 성질이 찬 음식 같은 경우로 무, 연자, 배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곡물류로는 찹쌀, 고량미, 옥수수, 귀리, 감자, 고구마가 되겠습니다. 근데 성질이 찬 음식 같은 경우에는 몸이 차가운 사람은 이제 좀 줄여야 되겠고, 몸이 겨울에도 바다가 다 뜨거운 사람들, 그리고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뜨겁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는 좀 더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노인들 같은 경우는 좀 줄여야 되고,
만약에 먹더라도 충분히 익혀서 이제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곡물류, 약재류, 채소류가 있겠습니다. 겨울철에 보호하는 식품으로 이제 음을 보호하는 식품이 있고, 혀를 보호하는 식품이 있고, 양을 보호하는 식품, 귀를 보호하는 식품이 있습니다. 음과 혀는 뭐 거의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에요. 음을 보호하게 되면 혀를 보호하기도 하고, 혀를 보호하게 되면 음도 같이 보호지는 경우가 있고, 양을 보호하다 보면 귀가 같이 보여지기도 하고, 귀를 보호하다 보면 양도 역시 같이 보여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뭐 나눠보다 보면은 음적인 부분들은 좀 한량한 것들이 좀 더 많이 있고, 양적인 양과 귀 같은 경우는 이제 온열한 그런 식품들이 좀 더 많이 이제 배석이 돼 있죠. 그래서 이쪽에는 지금 한량한 식품들이 조금 많이 있다. 이런 정도로. 그 다음에 양과 귀를 보호하는 데는 온열한 형태의 것이 따뜻하고 뜨거운 온열 식품들이 여기서 해당된다. 이 정도로 보시겠습니다. 겨울철에 좋은 약선은 양고기탕, 삼계탕, 뭐 쇠고기, 묵국, 소위장국, 밤죽, 그 다음에 사골탕이 있겠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소고기 묵국이라든지 소위장죽이라든지 이런 부분, 뭐 삼계탕도 좋겠습니다. 삼계탕은 뭐 여름에만 먹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삼계탕도 역시 겨울에도 아주 좋은, 약간 이 짠맛을 더 줄이고 약간 씁쓸한 이런 그 블랙푸드를 좀 집어넣어서 부재료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씨앗들, 견과류들을 좀 집어넣어서 만드는 삼계탕이라 한다면 겨울철에 좋은 삼계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겨울은 오행학설 수의 수의 성질은 윤하하고 한량하며 그래서 자윤하고 무엇보다 하향하고 겨울은 폐장한다라고 하는 또 그런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행상으로는 그리고 수에 해당되고, 이 수의 성질은 신장과 방광이 가장 많이 그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장기로는 신장과 방광이 바로 해당될 이 때인데, 신장과 겨울은 방광, 바로 이 수가 수의 넘치는 성질이 계절, 수가 항진되어 태거한 지나치게 맛을 태과되어 본다면 있는 짠맛이 이런 해당되는데, 상태를 짠맛이 넘치고 있는 계절로 부분이 본다면 바로 겨울에 겨울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겨울이 짠맛이 되게 넘치고 되면 있는 이제 윤하하고 겨울은 한량하고 자윤하고 윤하, 하량하고 축촉이 폐장하는 것이 너무 적셔주면서 아래로 지나치게 흐르는 항진되어 있는 기능 이 상황이라고 능력과 볼 수가 있죠. 차갑고 시원한 그리고 한량한 이제 계절로 기능과 본다고 봤을 때는 이 축촉이 겨울이지만 적셔주면서 또 역시 연령별로 본다고 작용하는 한다면 이런 바로 이제 자율 노년기가 여기 아래로 해당되기 향하는 때문에 것과 이 겨울과 노년기에는 이제는 음식을 그 통해서 활짝 양생을 하게 열렸었던 될 때 부분을 이 닫게 하는 수가 그런 지나치게 항진되고 넘쳐 있는, 그래서 겨울은 바로 그래서 이 윤화와 한량과 신장과 방광이 자윤과 하양 항진되고 그리고 넘쳐 있는 폐장이 이 짠맛을 덜어내고 닫아버리는 이러한 부분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신장과 방광이 그래서 항진되어서 계절적인 부분으로 보게 화의 되면 심장과 소장, 노년기가 그리고 바로 토의 비장과 겨울에 위장을 해당되고,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맛을 통해서 조절하고 없게 하는 노년기의 일로 인해서 약산, 겨울의 생겨나기 약산을 때문에 진행하려고 하게 거기에 되면 해당되는 쓴맛과 이것들을 단맛을 닫아버리게 하는 더해주는 짠맛이 너무 음식적인 넘칩니다. 양생을 짠맛을 줄이고 취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쓴맛과 단맛을 그래서 이 시기에는 무엇보다도 해당되겠습니다. 그 짠맛을 이제 줄여야 돼요. 수는 이제 겨울에 짠맛을 해당되죠. 줄여야 되고 그리고 쓴맛과 겨울에 단맛을 해당되게 되면 수가 사랑해야 넘쳐서 되는, 화를 지나치게 그걸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토를 노년기 모욕스럽게 약선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봤을 때 모아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이 짠맛은 이제 줄여야 된다. 오히려 쓴맛과 단맛이 적절히 보충되어져야 활용을 해서 손상당한 토와 자윤하고 하양하고 심장과 폐장하는 소장과 것이 비장과 적절히 위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절하는 정상적으로 또 활동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치는 짠맛은 줄이고 부족할 수 있는, 그리고 손상당할 수 있는 쓴맛과 손상당할 수 있는 단맛은 보충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겨울 약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에 오곡밥을 만든다고 보게 되면 겨울에는 검정콩이나 검은 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줄이고 보리라든지 그다음에 수수라든지 조라든지 현미의 양은 이제 늘리는 방식으로 또 가능하겠어요. 저는 이제 아까 뭐 좀 전에 신장에 좋은 부분에 의해서 검정색 나는 것을 이제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짠 것은 줄여야 됩니다. 검정색 블랙푸드는 그래도 이제 먹어야 되지만, 그러나 이제 지나치게 먹는 것은 이제 옳지 않고, 오히려 이 이파리가 되어지는 나물 종류의 화와 그다음에 이 단맛이 나는 음식들을 많이 섭취를 하는 것이 낫다. 예전에는 뭐 허증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랬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신장 같은 경우는 경락학적으로 봤을 때 허증은 있지만 실증은 없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한없이 보여도 구조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수입니다. 근데 수를 보호하게 될 때 결국엔 위장을 통해서 보호하게 되잖아요. 위장을 통해서 소화 흡수를 통해서 보호하게 되는데,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신장은 또 그걸 걸러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걸러내야 할 이 시기에 부담스러운 노년기, 이 모든 그 활동들이 이제 잠잠하게 닫혀져 있고 그 활동성이 적은 이 시기에 음식을 많이 먹는다. 아무리 그게 블랙푸드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신장에 이제 해로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그 계절 약선의 원칙으로 봤을 때 짠맛은 줄여야 된다. 그리고 검정색 음식도 역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줄여야 된다. 그러나 검정색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그럼 부담을 갖지 않게 하는 형태로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죽 종류가 가장 부담이 없이 섭취하는데 좋다. 이런 결론에 이제 도달하게 되는 거죠. 자, 겨울은 만물이 휴식과 치유, 충전으로 생명의 태동을 준비하는 계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은 짠맛은 적게 하고 쓴맛과 단맛은 많이 해라.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70%가 차지하게 되면 나머지 30%가 있는데, 이 나머지 30%를 가지고 적게 써야 할 맛을 상생하는 매운맛, 많이 써야 될 맛을 상생하는 신맛을 60% 여기서 해당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사계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바로 노년기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겨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장에 해당되어지고, 이 부분은 이제 바로 기본방에 되어져서 짠맛은 적게 하고 쓴맛과 단맛은 많이 해야 되는 기본방을 충실하는 형태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 짠맛은 적게 하고 그 단맛과 쓴맛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짠맛을 적게 하기 위해서 짜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다 들어있어요. 짜지 않아야 된다. 근데 짜게 먹어도 되는 것이 늦여름이랑 초가을이거든요. 그때는 짜게 먹기는 먹지만 지나치게 짜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짜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들어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짜지 않아야 되지만 씁쓸음하대라고 하는 좀 쓴맛이 필요하게 되면, 씁쓸하면서 달콤하면서 그러면 일반적으로 씁쓸하면서 달콤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쓴맛만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게 아니고 식물체의 쓴맛은 모름지기 그 쓴맛의 대표적인 것은 이파리예요. 이파리. 잎 부분입니다. 이 잎 부분을 이제 적절하게 잘 쓰라. 그러면 겨울철 이파리가 어디서 많이 구할 수 있겠어요? 요즘은 이제 이 잎 부위도 역시 이제 하우스 안에서 시설 재배를 하다 보니까 잎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여름에 이제 그리고 봄에 걷어들였었던 나물 종류들을 말려놨던 것들을 이제 많이 쓰게 되죠. 그 자체가 이제 쓴맛으로 이제 표현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파리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쓰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파리 부분. 그래서
이파리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이제 그 관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쓴맛을 쓰디쓴 걸 어디서 찾지, 뭐 홍삼에서 찾을까, 약에서 찾을까, 이렇게 아니라 쓴맛은 바로 어디서 찾는다? 식물의 이파리 부분을 말려놓든지 아니면은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신맛을 증강시킨다라고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왜 쓴맛이 더 필요하냐면 봄, 여름, 가을 동안에 몸을 사용하다 보니까 어때요? 여기저기에서 이제 상처가 나고 여기저기 닳아지고 또 부서지고 고갈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상처난 부위들의 고갈된 부위에 염증이 생겨나고 또 통증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열이 발생하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소염제, 진통제, 해열제가 필요한 거잖아요. 인생의 사계절에서도 노인이 되게 되면 이 약을 달고 사는 이유가 쓴맛을 달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쓴맛을 달고 사는데 약으로 쓴맛을 달고 살 거냐 아니면 식물체의 부위로서 이파리를 많이 사용하면서 살 거냐 이건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될 부분이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노인기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또 인생의 겨울인 노인기에 들어가게 되면 그리고 겨울철이 되게 되어지면 쓴 나물들 같은 경우를 쓴 이파리 같은 경우를 그리고 식물체의 이파리들을 사랑하는 좋아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더라도 나물을 체험하는 그런 음식들을 더 많이 해야 될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노년기에 그러면 이제 그 닭과 오리를 가지고 예를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몸이 차가운 사람은 이제 닭을 가지고 닭을 주 재료로 하고 쓴맛과 단맛 나는 이것들을 같이 조합을 하면서 닭 요리를 하면 되겠고요. 몸이 뜨거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리를 가지고 이것들을 이 재료들 쓴맛과 단맛 나는 재료들을 같이 사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뭐 나는 그 사람이 몸이 뜨거운지 차가운지도 잘 모르겠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이 식당 같은 경우를 한다면 뜨거운 사람한테 이것 주고 차가운 사람한테 이것 주고 이제 그러잖아요. 모두 다 똑같이 봐야 되는데 모두 이제 평성으로 보고 닭과 오리의 평성을 지니고 있는 쓴맛과 단맛 이것들을 더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짠맛 계열 이 부분들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들은 사용하게 된다. 최소한으로만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시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색 고구마 호떡입니다. 물론 겨울 약선이기 때문에 짠맛은 적게 하고 쓴맛과 단맛은 많이 한다는 기본 바탕을 두고 진행이 된다는 걸 이걸 베이지에 깔고 시작을 한다는 것을 항상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그 레시피의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게 균형비가 맞는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정도의 수준에서 이제 살펴보는 거죠. 지방을 6.5g 정도로 잡을 때 여기에 굴을 곱하게 되면 6, 9, 54, 54 킬로칼로리 이상이 나오는 거죠. 적어도 한 60킬로칼로리는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60킬로칼로리. 3.7g을 4g 잡는다고 해서 4, 16 정도의 단백질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 이제, 계산을, 여기다 4를 곱해야 되죠. 근데 이제 단백질과 지방 비율로 본다고 했을 때 지방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오히려 단백질이 16이라고 한다면 지방이 이제 훨씬 더 적어야 되는데, 아니면 단백질이 너무 적으면 이제 적은 겁니다. 단백질이 너무 적고, 그래서 단백질량을 오히려 올리는 형태가 이 자색 고구마 호떡에서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지방은 뭐 현미유 3g이나 그리고
검은 깨가 들어가면서 이제 되겠지만 여기에 자색 고구마하고 찹쌀 들어간 이 부분에 있어서 단백질을 높이는 부분이 이제 포함되어야 되는데, 이런 이제 다른 것보다는 그냥 뭐죠, 두부를 물기를 쭉 빼가지고 두부를 좀 들어가게 되면 단백질이 올라가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두부를 플러스하자. 호두 떡볶이입니다. 호두 떡볶이. 이건 이제 떡볶이에 지금 당 성분이 이 정도 들어가고, 간장 들어가고, 올리브가 4g 들어갔는데, 호두에 15g 들어간 부분이 호두에서 이제 지방분이 이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호두에서 지방분만 생각하게 되진다면 여기는 거의 어떻게 됩니까? 135 정도, 135의 지방이 지금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6g이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4분 2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방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호두 떡볶이에는. 그래서 탄수화물은 떡볶이에 대한 부분으로서 맡겨지지만 지방이 너무 많다. 그러면 지방이 겨울에 너무나 지방이 많은 것들은 이제 좋지 않습니다. 단맛과 쓴맛이 오히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짠맛은 줄인다는 것에서는 짠맛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어요. 여기서 나트륨이 219.7 이제 mg이기 때문에 1g 되려고 하면 한참 있어야 되잖아요. 한 800mg이 더 있어야 이제 1g이 되니까 나트륨은 전혀 걱정을 안 해도 되겠는데, 요거는 뭐냐면 지방이 제일 큰 문제예요. 지방이 135g이나 들어갔어. 그래서 떡은 이제 문제가 안 되지만 지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올리브유를 이제 줄이고 호두의 양을 줄이는 방법인데, 여기서 올리브유가 빠지면 이제 식감이 이제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브유는 이대로 놔둔다 하더라도 호두의 양을 한 절반 이상 떨치는 것이 좋겠다. 호두가 이제 건강에 좋을 것 같으니까 많이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방이 높아요. 그래서 호두의 양을 이제 거의 한 5g 단위까지, 한 5g 정도까지 해서 한 10g 정도 줄이면 5g 정도로 해서 호두 떡볶이가 만들어져야 되겠다. 대구 버섯구이입니다. 대구 버섯구이. 대구 버섯구이도 이제 10g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90kcal가 나오죠. 90kcal가 나오고, 여기는 4312에서 52kcal의 단백질이 형성되어지죠. 거기에 비하면 여기도 지방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여기도 지방이 몇 가지 떨어져야 되냐면, 이 단백질 균형 비로 봤을 때는 거의 한 40 정도까지는 떨어져 줘야 이제 얼추 이 단백질과 지방의 비율이 어느 정도 맞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떨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여기서는 올리브유가 6g 들어간 것이 결정적인 것 같아요. 6g 정도 들어가는 게. 그러면 40g 들어가다면 39, 49, 36, 4.5g 정도가 되게 되면 얼추 40이 되겠죠. 그러니까 올리브유를 절반으로 떨치서 한 3g 떨치게 되어지면 이걸 마이너스 3g 정도를 하게 되어지면 얼추 이 지방비는 떨어지면서 단백질은 올라가고 탄수화물도 올라가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단백질이 그러게 되어지면 탄수화물에 비해서 너무 높아요. 그래서 대구살도 60g에서 한 50g, 45g 정도로 대구살도 좀 떨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대구살을 떨치지 않겠다 한다면
찹쌀가루나 새송이버섯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집어넣는 것이 좋겠죠. 코다리 양념구이입니다. 코다리 양념구이. 자, 이 코다리 양념구이에서 짠맛에 대한 부분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나트륨이 258.1g입니다. 1mg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나트륨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짠맛에 대한 부분은. 지방이 59, 45kcal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 428에서 40, 48 정도가 단백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이 너무 적어요. 전체 해봐야 40밖에 안 되잖아요.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반면에 40, 48, 45 정도 되니까 지방이 이제 너무 많은 거죠. 지방이 많고 단백질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는 지방을 좀 줄이고 지방을 좀 낮추고 탄수화물을 좀 높이는 상황으로 이제 가면 되기 때문에 지방에 대한 부분으로서는 여기에 콩기름이 4 차지하고 있죠. 콩기름이 4 차지하고 있는 것을 콩기름을 한 3으로만 떨치고 3 정도로 떨치고 그 다음에 대신 탄수화물을 높이면 이제 어쩔 맞아. 그다음에 탄수화물이 많이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누룽지 가루가 이제 주요한 부분이 되겠죠. 누룽지 가루, 그 다음에 뭐 고추 정도 실파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코다리 양념구이를 하게 될 때 누룽지 가루 7.5g 정도 하고 그냥 누룽지도 그냥 누룽지 가루 말고요. 누룽지도 곁들여서 한 10g 정도 10g 정도 같이 집어넣어 주게 되어지면 누룽지에 씹는 식감도 좋고 이 코다리와 함께 같이 섞이게 되어지면 맛이 훨씬 더 풍미가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짠맛은 적게 하면서 쓴맛과 단맛을 같이 느리는 그리고 영양기가 맞아지는 코다리 양념구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돼지갈비구이와 백김치와 와인조림, 백김치 와인조림. 이건 뭐 거의 13g씩, 13g. 이건 이제 보지 않아도 거의 이제 한 40, 이제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13g이면 지방비가 엄청 사실 높은 거죠. 지방은 그래서 낮춰야 되고 그리고 탄수화물은 올려야 되는 이제 상황이 바로 이제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방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단 한 가지 여기에서는 뭐 기름이 따로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올리브유가 들어갔으니까 올리브유를 여기서는 빼버려야 되지 않냐 싶어요. 4g 정도 여기서 빼버리게 되어지고 등갈비를 줄이지 않을 거니까 줄이고 싶은 줄인다고 한다면 좋겠는데 등갈비에서 이제 양이 줄어지지 않는다 한다면 올리브유에서 이 부분을 이 기름을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4g만 줄이게 되어지면 4g이 줄어들게 되면 10g 정도 되니까 이게 이제 그 10g이면 그래도 90kcal네요. 90kcal. 그래도 이렇게 이제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기름은 과감하게 이제 줄여야 되는 거고 탄수화물을 높여야 되는데 탄수화물 높이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뭐 다른 거는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뭡니까 이 돼지갈비 위에 백김치가 들어갔는데 백김치 플러스 어디 있습니까? 백김치 플러스 뭐가 들어가면 좋냐? 녹황색 채소 브로콜리라든지 백색 브로콜리라든지 그 다음에 녹색 브로콜리라든지 그 다음에 비트라든지 이런 섬유질 성분들이 더 많이 있으면서 항산화 성분이 많이 골고루 들어있는 그런 재료. 그 다음에
좀 다는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좀 달면서 쓴 맛을 갖고 있고 좀 떫은 맛을 지니고 있는 아사이베리라든지 그 다음에 블랙베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여기에 이제 포진을 시킨다 한다면 여기에 포진을 한다 한다면 훨씬 더 맞지 않겠냐 싶습니다. 짜지 않아야 되니까 나트륨 같은 경우는 다소 지금 현재 여기에서 446.7mg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칼륨 부분이 270 정도를 또 차지하고 있으니 마이너스 270을 빼가게 되지면 한 200이 미처 안 돼요. 200mg이 안 되니까 짠맛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짠맛은 적게 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콩비지 완자탕입니다. 콩비지 완자탕.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영양비를 볼 때는 59, 45, 45kcal가 나오고 10g으로 잡았을 때 40 정도가 되지죠. 그러게 되어지는 거니까 지방만 조금만 떨치면 지방을 한 30으로만 떨치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30으로 떨치면은 한 1.5g 정도만 기름을 빼면 되는데 혹시라도 기름을 뺄 수 있는 부분은 여기 이제 뭐 기름이 따로 들어가지는 않네요. 기름기 없는 부위를 다진 돼지고기를 쓰고 있지만 여기에서 기름을 뺄 수 있는 이제 방법은 그나마 다진 돼지고기의 양을 25g에서 양을 줄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진 돼지고기 양을 제가 볼 때는 한 15g 정도만 사용을 하고 25g에서 15g 정도만 사용하면 지방이 좀 떨어지고 단백질이 떨어지고 대신 탄수화물은 올라가겠다. 콩비지 속에도 어느 정도는 이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을 수 있으니까요. 누룽지 굴죽이 되겠습니다. 누룽지 굴죽은 3g 잡고 39, 27 kcal. 단백질은 8g 잡고 49, 48, 30, 48에 49, 36, 48에 32, 48에 32 정도 되게 되면 단백질과 지방의 비는 누룽지 굴죽을 해서는 어느 정도 맞고 탄수화물도 되기 때문에 여기는 영양균형비는 구태여 크게 손을 대지 않고 가도 되겠습니다. 다만 있다 한다면 여기에 이제 쓴맛과 단맛을 좀 포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쓴맛 계열인 나물 종류가 좀 들어가 주면 어떨까. 나물을 뭐 취나물이라든지 가루 나물 말린 그 부분을 부드럽게 해서 넣는다든지 가루를 내서 좀 넣어준다든지 요즘은 이제 그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보리가루라든지 보리 새싹 가루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쓴맛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같이 넣어도 이제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내실 장아찌와 과메기구이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지방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지방이 많고 단백질이 좀 많다. 그래서 지방 부위와 단백질의 양을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12g 잡는데서 108 정도가 나오잖아요. 108kcal가 나오게 되어지고 단백질을 13으로 잡는다고 했더니 4, 3, 12, 52kcal 정도가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단백질과 지방 비만 본다 하더라도 거의 배 이상의 차이가 나오고 있으니까 지방을 어느 정도까지 떨쳐야 되면 거의 한 40까지 떨쳐야 되죠. 40까지 떨치려고 하게 되면 지방이 거의 6g 정도 6954 6954니까 6954니까
5g 정도까지, 5.5g 정도까지 떨어져야 됩니다. 과메기 속에 사실 기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따로 다진 마늘, 다진 파, 간장, 매실, 고춧가루, 물, 통깨, 후춧가루 이 부분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 과메기 속에 들어있는 기름이 가장 주요한 지방 성분이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은 과메기를 굽게 되어질 때, 살짝 굽게 될 때 기름을 충분히 좀 더 빼는 그런 상황으로 해서 기름을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기름이 빠져나가서 되게 질 거고, 과메기 양을 좀 더 줄이면 50g에서 한 40g, 50g 정도를 줄이고, 만약에 50g을 줄이지 않는다 한다면 여기 올라가는 매실 장아찌의 양을 이제 늘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파의 양을 이제 늘리는 방법으로. 그래서 매실 장아찌도 한 20g, 그 다음에 양파도 역시 한 20g, 이렇게 충분히 더 이제 넣는 게 좋겠죠. 매실 장아찌가 만약에 너무 짜다, 그렇게 되면 양을 그렇게 늘려서는 안 되는데, 그 나트륨이 지금 412.7g, 7mg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칼륨이 336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336을 빼게 되면 9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나트륨이 지금 매실장아찌 같은 경우도 짜지 않은 달짝지근한 그런 장아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매실장아찌는 더 올려도 되고 양파의 양도 좀 더 올리게 되면 탄수화물도 같이 올라가면서 상당히 좋은 그 재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문어 핫바입니다. 네, 참 맛있게 생겼는데 문어 핫바 이게 한 7g 정도 생각해서 79, 64 킬로칼로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걸 하면 44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역시 지방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64는 어느 정도까지 떨어져야 되냐면 거의 한 35까지 떨어져야 되죠. 그러면 49, 36, 한 4g 정도까지 여기서 빠져나가야 돼요. 4g 정도로 돼야. 그러면 4g이 되려면 2.7g이 빠져나가야 되죠. 2.7g이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현미유가 지금 5g으로 되어 있는데, 이 현미유에서 빠져나가는 방법이 지금 가장 독보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미유에서 5g 된 것을 한 3g 정도로 떨치는 상황으로 결국에는 이제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익힌 상황에서 기름맛만 살짝 고게 하는 형태로 핫바가 구성이 되어야 되겠다. 역시 짜지 않아야 되니까. 짠 부분은 걱정을 안 할 것 같아요. 나트륨이 324.6mg이죠. 근데 칼륨이 또 387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가지고 있는 나트륨을 다 끌어안고 칼륨이 다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나트륨을 쓰지 않고 있다. 완전히 저염 음식 중에 저염 음식의 형태로 이 핫바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 일반적으로 핫바들이 좀 짭짤한 맛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주 소금의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을 한 핫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생이 조랭이 떡국입니다. 매생이 조랭이 떡국. 지방비는 이제 18kcal 정도, 44 정도 되기 때문에 조랭이 떡국은 뭐 거의 영양 균형비 볼 필요 없이 잘 맞겠고요. 엄격하게 잘 맞을 것 같고, 오히려 기름이 지방분이 약간 적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쓴맛과 단맛을 만약 짠맛의 비율을 봤을 때 나트륨이 640, 637, 그리고 칼륨이 204, 약간 나트륨이 좀 높은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래도 높지는 않습니다. 1g이 채 되지 않으니까요. 이제 그러나 이제
여기에 쓴맛 나는 그 부분과 단맛 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달짝지근하게 단맛을 내도 괜찮겠다. 꼬막 떡꼬치 구이입니다. 꼬막 떡꼬치 구이. 영양비를 보면 한 6g 정도 잡고 6, 9, 54, 54kcal가 나오죠. 그런 반면에 단백질 같은 경우는 12g으로 해가지고 48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백질 한 3분의 2 정도 돼야 되거든요. 지방은. 이제 그렇게 될 때 여기 한 45, 여기 부분이 한 35 정도까지 떨어져야 돼요. 그러겠죠? 이 지방이 35g까지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3, 9, 4, 9, 36 그래서 이건 4g 정도, 한 1.8g 정도가 제거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요한 부분에서 기름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현미유 3g 부위하고 그 다음에 참기름 1g 부위하고 통깨 5g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모양새를 위해서 우리가 통깨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 모양을 위할 거냐 아니면은 다른 걸 위할 거냐 봤을 때 현미유에서 한 1g 정도 현미유에서 한 1g 빼고 참기름에서 한 0.5g 정도 빼고 현미유에서 한 1.5 빼고 1.5 빼고 참기름에서 한 0.5 빼면 한 2g 정도 빠져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름을 빼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가게 되겠고, 짠맛 같은 경우는 나트륨이 496, 그 다음에 칼륨이 222.9이기 때문에, 이건 뭐 거의 그대로 짠맛이 적게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칼로리 부분만 어느 정도 조정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약선화 작업의 첫 단추를 완성시켰다고 보는 거죠. 찬밥 김치 달걀찜입니다. 찬밥 달걀찜인데 지방을 6g으로 잡고 6, 9, 54, 54kcal 그 다음에 단백질을 8로 잡고 48에 32, 32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이 54다. 지방은 한 25까지는 떨어져야 되죠. 25까지 떨어지게 되면 3, 9, 27, 한 3g까지 떨어져야 됩니다. 3g까지 떨어져야 되는 건. 그러면 1.7g을 어디서 빼느냐. 1.7g을 뺄 수 있는 부분은 여기에 뭐 기름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있다고 하면은, 이제 달걀이 50g 들어간 건데, 그러면 여기에서는 기름 종류가 전혀 안 들어간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달걀이 지방이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의 방법은 기름의 노른자에서 이제 기름이 이제 많이 있다고 이제 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계란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또 다른 기름을 집어 넣네요. 근데 여기는 지금 레시피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기름을 넣지 않고 이제 달걀찜을 하는 형태로 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이 비교적 작아요. 그래서 여기에 달걀찜에 김장김치하고 당근하고 양파하고 파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그 탄수화물의 양을 조금 더 늘리는 방법을 통해서 탄수화물을 높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짠맛은 줄이기 때문에 뭐 465하고 칼륨이 173이라 한다면 그렇게 큰 차이로 높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저염 음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홍합살 옹심이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이 8g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8g으로 봤을 때, 98에 72인가요? 98에 72죠. 72kcal가 나오고, 12g으로 생각할 땐 48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방이 너무 높아요. 그렇죠? 지방이 적어도 35 정도까지 떨어져야 됩니다. 35 정도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39, 49, 36, 4g 정도까지 떨어져야 돼서 4g 정도 떨어지려면은 4g 정도가 역시 이제 떨어져야 그 단백질하고 지방 비는 맞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옹심이국에서 달걀 노른자만 20g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현미유하고 그 다음에 또 될 수 있는 부분은 홍합살 20g하고 여기에 이제 기름이 많이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지방비를 떨칠 수 있는 최고의 지금 현재 방법은 현미유 1g 정도는 놔둔다고 하더라도 계란 노른자 20g을 한 10g 정도로 떨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0g 정도 떨치고 그리고 홍합살도 한 15g 정도로 떨치는 부분이 필요하겠고 감자가 25g에서 감자를 좀 높이는 부분으로 해서 감자는 조금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얼추 맞지 않겠냐 싶습니다. 짜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제 나트륨이 498.8mg인데 반해서 칼륨이 545.2g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나트륨을 칼륨이 다른 식자재가 모두 다 끌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저염 음식이라고 단정 지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염 음식은 바로 이 겨울약선에 굉장히 필요한 그런 음식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팥불 칼국수입니다. 지방이 3.4g이면 단백질이 19.3이에요. 지방이 조금 낮을 것 같습니다. 4g 잡는다 해도 4, 36 정도 되게 되고, 여기는 한 20g 잡는다 한다면 80 정도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 비율을 봤을 때는 거의, 근데 지방이 조금 이제 줄어든다. 지방이 좀 작겠다. 그렇기 때문에 현미유를 1g에서 한 3g 정도까지 올려도, 3g이 아니고 한 2g 정도까지 올려도 딱 맞을 것 같습니다. 2g 정도 올리면. 짠맛은 나트륨이 366.9, 그 다음에 칼륨이 900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크게 문제는 되지 않겠어요. 문제는 되지 않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달짝지근하게 단맛이 이제 나와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톳 비빔밥과 버섯 고추장 양념이 되겠는데요. 이제 지방비를 6이라고 한다면 6, 9, 54, 54 정도 되겠고, 그 다음에 8g으로 된다면 48에 48, 32, 32가 되겠고, 절대적으로 지방이 여기서도 좀 높네요. 그러니까 한 25g 정도까지 떨쳐야 되죠. 25g까지 떨치려면 39, 27이니까 한 3g 정도까지 떨쳐야 되겠네요. 1.7g이 빠져나와야 됩니다. 참기름이 3g이 되어 있고 현미유 0.5g 그리고 기름이 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따로 없네요. 기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참기름을 좀 줄이는 방법을 여기서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기름을 조금 줄여야 되는데, 참기름을 여기서 3g이니까 한 2g 정도로 줄이고, 아예 여기서 현미유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게 되면 얼추 균형비는 이제 맞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계절 약선 하니까 한간에는 그 계절에 나오는 재료만 쓰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 또 한쪽으로는 지나치게 또 어렵게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원칙들을 집어내다 보니까 실천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는 이런 상황들이 항상 벌어지게 되는데, 계절 약선을 생각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은, 먼저는 이제 그 계절에 어떤 기분이, 어떤 맛이 넘치는지를 보고 그걸 덜어내고, 또 어떤 맛이 부족한가를 알아서 그걸 더 보태고, 그런 상황을 가는데, 일단 무엇보다 영양 균형비 중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비 정도는 기본적으로 맞추는 상황에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 옳겠다. 앞으로 이제 이러한 부분이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적용이 되게 될 때, 남자한테 이 겨울 약선을 어떻게 할 건가, 또 여자한테 겨울 약선을 어떻게 할 건가, 어린이들한테는 겨울 약선을 어떻게 하고 노인들에게는 겨울 약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계절 약선 더하기 남녀노소의 차이가 극복되어지고 인정되어지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또 증상별로 겨울에 심장병이나 고혈압이나 당뇨나 암이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여기서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이제 쌓아 나가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이제 더 깊숙한 약선의 세계로, 계절 약선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는 이 부분을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작업이 먼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겨울 약선 이 수업을 이렇게 들으셨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날이 밝은 봄날을 기약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믿고 또 열심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